우리가 이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배워. 일단은 큰 그림을 먼저 봐야 되는데, 모집단과 표본집단. 이거. 그래서 이제 모집단과 표본집단이 일단은 이제 챕터 1이야. 그 다음에 모비율과 표본 비율. 이게 챕터 2야. 이렇게. 근데 방식이 똑같아. 이걸 두 개를 공부하는 방식이 똑같은데, 제일 첫 번째는 이제 모집단과 표본집단의 관계성이야. 결국 그 관계성이라는 게 뭐냐 하면, 어떤 관계냐 하면, 모집단의 분포와 얘와 어떤 거의 관계성이냐면 표본집단의 분포야. 이렇게. 그래서 표본집단의 분포와 모집단의 분포의 관계성이에요. 이렇게. 두 번째가 그럼 뭐냐 하면 이제 그 관계를 알았잖아. 그래서 관계를 먼저 공부하는 건 추정을 위한 밑거름이야. 그래서 그 관계성을 이용해서 추정을 한다. 이게 이제 두 번째예요. 그럼 추정은 공식을 일단은 잘 외워야 돼. 그럼 모비율이랑 표본 비율도 마찬가지야. 첫 번째로 관계성에 대해서 공부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모비율이랑 표본 비율의 분포. 요 관계성을 먼저 이제 확인을 한 다음에 요거와 요거 사이에 관계성을 확인한 다음에 두 번째로 하는 게 뭐야? 똑같이 추정이에요. 이렇게. 자, 이번에 그래서 이제 선거를 하잖아. 선거를 하는데 나는 이제 우리 집 밑에서 해. 바로 이제 해가지고 선거 주소가 딱 날라왔는데 내 주소랑 똑같더라고. 그래서 1층 이렇게 써 있어. 나는 4층인데. 어쨌든 간에 거기서 이제 그러면은 뭔가 누구를 뽑잖아. 그래서 막 시장도 뽑고 뭐 이렇게 해서 우리 그 옛날에 대통령 선거도 했고 막 이런 거지. 그래서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사전조사라는 걸 먼저 하지. 사전조사. 사전조사라는 거는 일단은 이제 이걸 다 까보기 전에 궁금하니까 하는 거지.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표본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그럼 사전조사를 해요. 그래서 뭐 1번 누구 있었니? 문재인. 이렇게. 그 다음 2번, 뭐 홍준표. 뭐 이래가지고 이제 예전에 대통령 선거를 했죠. 3번이 안철수인가? 아니었나? 맞니? 안철수. 그 다음에 이제 4번이 뭐 국민대당 뭐 해서 5번 심상정 해서 쭉쭉쭉쭉쭉 있었잖아. 그치? 그래서 누가 될지 궁금해. 근데 만약에 봐봐. 우리가 그래 놓고 사전조사는 이거야. 사전조사는 누구를 택해서 사전조사를 했냐 하면 뭐 대원여고 이제 반장선거야. 1번은 뭐 이면준. 이렇게. 2번은 그래서 반장선거 하고 나온 애들한테 물어봤어. 그래 놓고 이제 1번 많이 뽑았대. 이렇게 해서 그럼 문재인이 되겠군. 이렇게. 맞니? 틀리니? 틀리잖아. 그치? 이게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 당연히 누구를 조사해야 되는 거야? 당연히 표본을 뽑을 때. 당연히 표본을 뽑을 때 사전조사를 어디서 해야 돼? 얘네 투표소 앞에서 해야 되지. 그래서 이제 이 투표하고 나온 대통령 선거를 투표하고 나온 사람들한테 뭘 물어봐야 돼? 누굴 뽑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사전투표지. 그게 관계성이에요. 그래서 이 표본이랑 얘랑은 어떤 관계가 있나 이거를 먼저 확인을 해야 돼. 이렇게 그 관계가 있는 거에서 추정을 해야 되죠.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옆집에 있는 옆 학교에 있는 반장 선거에서 이거 사전 조사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게 이제 관계성이에요. 얘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수학적으로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확인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떤 관계가 이제 확인이 수학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다고 확인이 됐을 때 이제 뭘 하는 거야? 정확하게 예측하는 거지. 얘가. 요렇게 두 가지 단계예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1번 관계성이고 2번 추정이야. 뭐 요런 짓을 할 건데.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이제 할 게 뭐냐 하면 모집단과 표본집단이지. 모집단과 표본집단인데 자, 일단은 그래서 1번 모집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표본 집단이 있지. 자, 모집단이라는 건 뭐냐면, 모집단이라는 건 어떤 자료가 있잖아. 자료를 다 조사한 걸 이제 이렇게 모집단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집단이 일단은 있고, 그럼 여기에서 뭐를 뽑냐 하면 표본을 뽑아. 그래서 N개를 뽑아. 이렇게. N개를 뽑는데 어떻게 뽑냐 하면 복원 추출로 뽑습니다. 이렇게 복원 추출로 뽑아. 복원 추출로 뽑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뽑고 집어넣고 뽑고 집어넣고 뽑고 집어넣고. 수학적으로 따질 땐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표본을 구해. 이렇게. 얘가 이제 하나가 표본이야. 자, 우리가 이 표본을 하는 이유를 이제 먼저 알아야 돼. 얘는 모집단은 무지하게 많지. 얘는 무지하게 많아.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뽑아서 조사하는 거야. 가령 이제 전구의 수명. 얘가 만약에 전구를 이렇게 켜놔. 그래가지고 전구의 수명이 뭐 6,000시간이래요. 내가 이걸 모집단을 조사하면 어떻게 되니? 자, 전구의 수명 어떻게 돼? 일단 켜놔. 그리고 이제 계속 켜놔. 6,000시간 동안. 그 다음에 딱 하고 꺼져. 그러면은 이제 딱 하고 꺼져서 6,000시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다시 켜져, 안 켜져? 안 켜지죠. 그럼 내가 모집단을 모조리 조사했어. 내가 만드는 전구마다 다 이 짓을 했어. 그럼 내가 팔 수 있는 전구가 있니 없니? 없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하면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 뿐더러 내가 망할 때, 뭐 이럴 때 이제 표본을 조사를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거기에서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게 있냐면 가령 혈액형 조사하는 데는 돈이 좀 들겠지. 혈액형은 이렇게. 혈액형은 전수 조사할까? 표본 조사할까? 자, 혈액형 이런 거야. 만약에 도현이가 이제 다쳤어. 그래가지고 수혈을 받아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보경이한테 물어본 거야. 너 무슨 형이니? 이래가지고 난 A형. 이렇게. 근데 이제 또 물어봤어. 현진이한테도 너 무슨 형이니? A형. A형이 맞네. 나도 A형이겠지? 하고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니? 그럼 큰일 나겠지? 무슨 형이니 근데 도현아? B형이지. 그래, 큰일 나는 거야, 이렇게. 자, 그래서 혈액형은 조사하기 조금 많이 걸리지만 이게 인명과 관련돼 있는 거는, 그러니까 사람 생명과 관련돼 있는 거는 전수조사해. 이렇게. 그래서 요 생명과 관련돼 있는 건 이건 전수조사예요. 내가 알아야 되지. 이렇게. 조금. 혈액형 이런 것들은 전수조사고. 자,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런 거. 66번 그거 한번 해보자. 66번에서 전수조사일지 표본조사일지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66-1번 우리나라 인구는 전수조사야 표본조사야? 표본. 전수조사예요. 자, 인구는 이런 거야. 여기 등록 안 돼 있는 애 있니? 주민등록? 없잖아. 그치? 중국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불법이야. 중국은 나면 애 한 명당 돈을 내야 돼요. 국가의 세금을. 그래서 이제 걔네는 표본이지만 기본적으로 전수조사죠. 여기 등록 안 된 사람 없잖아. 주민등록, 출생신고, 사망신고 다 하지. 그래서 전수조사예요. 이렇게. 이거랑 비슷한 게 뭐가 있어? 자동차도 전수조사야. 그래서. 이거 등록 안 돼 있으면 불법이야. 그래서 그걸 대포차라고 부르죠. 자동차는 전수조사 뭐 이런 거고. 할로겐 등의 평균 수명시간. 이거 할로겐 등의 평균 수명시간 다 재면 어떻게 돼? 공장이 망해요. 그래가지고 일부만 뽑아서 수명을 재고 나머지는 팔아야지, 우리가. 그래서 표본이에요, 2번. 이게 할로겐 등이에요, 이게. 뭐, 이게 할로겐이 뭐 이제 그런 거야. 그냥 그래서 뭐 이 안에 이제 그래가지고 진공 상태로 만들어서 이렇게 뭐 불빛하고 뭐 할로겐 등이에요. 그게 뭐 그런 거고.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고등학교 2학년의 키. 키는 전수조사지. 근데 이거 답에 표본조사라고 돼 있는데 키 모르는 사람 있니? 키 모르는 사람 없잖아. 그치? 자기 키 자기가 대부분 알잖아. 전수조사에도 충분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거 해가지고 체력장 때 맨날 재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뭐 그렇고요. 전국에 등록된 자동차수, 이거 전수조사예요. 그래서 자동차. 애매한 것들도 있어. 얘네는 표본이라고 써놨지만 전수조사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시청률은 표본조사예요.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너네 오빠들 프로그램 계속 틀어줘도 시청률이 안 올라. 알았지? 이게 이제 여기 그 셋탑박스가 탑재돼 있는 데가 있어요. 표본이라서 뭐 그런 거야. 그 딱 들어가 있는 데가 있어. 근데 들어가 있는지 아마 잘 모를걸? 나도 이제 잘 못 봐서. 자, 유권자, 경기도 유권자를 대상으로 지지하는 후보자의 비율, 이거는 표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전수조사야? 선거해가지고 다 개표해야 그래야 이제 전수조사예요. 자, 고등학생 휴대전화 사용 시간과 건수, 이거는 표본조사야. 그냥 뭐 이거는 왜 표본조사냐면 굳이 전수조사할 필요가 없어요. 뭐 그래서 뭐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자, 서울시 어느 고등학교 각 학급의 중간고사 수학 성적의 평균. 너네 성적 안 나오는 경우 없지? 그러니까 이거 전수조사예요. 알았지? 뭐 이것도. 자, 자기 점수 다 하나씩 받잖아. 그건 다 전수조사야. 뭐 그렇게. 자, 67번 해가지고 이제 쭉 이렇게 이해하면서 넘어가면 돼. 표본이 뭐고, 뭐 모집단이 뭐고, 표본집단이 뭔지. 그래서 전수조사가 뭐고, 뭐 이렇게 표본조사가 뭔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거 둘 다 할 때도 있고, 막 그래. 그 여력에 따라서. 자, 그래서 67번 해서 모집단과 표본을 말하여라 이렇게 돼 있는데, 어느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를 대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모집단이 뭐야? 투표권을 가진 모든 유권자 거기 밑줄 치고 그냥 모집단 이렇게 쓰면 되지. 지지하는 후보자를 알아보기 위하여 1,500명을 뽑아 조사하였다. 1,500명이 뭐야? 표본이에요. 그냥 그렇게 이해하면 돼. 어느 공장에서 생산하는 전구의 평균 수명을 알아보기 위하여 이 공장에서 이미 추출한 100개의 전구를 뽑아 조사하였다. 이렇게 돼 있지. 그러면은 이제 모집단은 뭐야? 그 공장에서 생산하는 전구지. 전구 전체가 모집단이야. 그래서 그 중에서 100개가 표본이죠. 그냥 그렇게 이제. 우리나라 세계방송사의 저녁 9시 뉴스의 시청률을 알아보기 위하여 전국의 가구에서 2,000세대를 뽑아 이렇게 돼 있지. 그럼 이제 어떻게 돼? 전국의 가구가 모집단이지. 그리고 2,000세대가 표본이에요. 이렇게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까지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왜 하는지 뭐 이런 거 이제 조금 알아보는 거고, 여기가 이제 본론이야.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수학적인 얘기가 좀 나올 텐데, 어떤 모집단이 있어요. 그래서 모집단이 있어.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모집단의 확률 변수를 보통 뭐라고 쓰냐면 X라고 많이 써. 우리가 맨날 쓰던 X를 이제는 모집단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돼. 그래서 여기 어떤 자료가 있냐면 2라는 자료도 있고 4라는 자료도 있고 6이라는 자료도 있다고 한번 쳐봅시다. 이렇게. 그래서 2, 4, 6이라는 뭐 이런 자료가 있어. 그럼 이거 평균 얼마니? 평균 이렇게. 평균 얼마야? 2, 4, 6 더해서 3분의 1 나누면 되지. 그래서 평균은 4죠. 자, 그 다음에 분산. 분산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거 분산은 그냥 편차의 제곱, 편차의 제곱해서 편차의 제곱하면 4. 편차의 제곱하면 얘도 4. 그래서 얘가 3분의 8이죠. 이렇게. 우리가 이 모집단을 어떻게도 표현했었냐면 이 모집단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었어. 여기다가 이제 해서 2, 4, 6 해가지고 여기 합쳐서 1 해서 확률은 하나씩 있으니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해가지고 PX는 X. 이렇게 나타냈었지. 이게 이제 우리 이산 확률 분포에서 했었던 거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몇 개를 뽑아내냐 하면 여기에서 2개를 뽑아내려고 그래. 이렇게. 2개를 뽑아내는데 어떻게 뽑아낸다 그랬냐면 복원 추출하기로 했어요. 여기에서 약간의 이제 오류가 살짝 발생하는데 어떤 오류가 발생하냐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복원 추출하지 않아. 실제 생활에 쓸 때는. 근데 수학적으로 따질 때는 복원 추출을 합니다. 이게 연산이 편하기 때문에 아마 쓰는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어차피 n이 충분히 많아지면 그렇게 별반 차이 없음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복원 추출하면 어떻게 뽑을 수 있냐면 표본을 뽑는데 다 뽑는 거야. 어떻게 뽑냐면 2라는 표본 뽑을 수 있죠. 2 뽑고 확인하고 집어넣고 2 뽑고 이렇게. 그 다음에 2 뽑고 4 뽑고 2 뽑고 6 뽑고 4, 2도 뽑을 수 있죠. 그 다음에 4, 4. 그 다음에 4, 6. 그 다음에 6, 2. 6, 4. 6, 6 이렇게 뽑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료 해서 이것들이 다 뭐야? 이것들이 다 표본이에요. 자, 그래서 너네가 구분해야 되는 게 뭐를 구분해야 되냐면 표본과 표본 집단을 구분해야 돼. 지금 우리가 구하는 건 뭐야? 이 표본 집단의 평균이야. 자, 그래서 이 표본 집단의 평균인데 얘랑 해가지고 다 평균을 내고 싶어.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 이 표본에 대한 평균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해서 얼마? 2로 나눠야 되지. 평균 2. 이거 두 개 더해서 2로 나눠야 되지. 3. 이거 두 개 더해서 또 2로 나눠야 되지. 4. 그럼 얘는 3, 4, 5, 4, 5, 6 이렇게 되지. 이렇게. 그래서 이 표본의 평균, 이 표본의 평균을 가지고 우리는 얘를 이 세모를 가지고 이제 뭐라고 부르니? 이 세모를 가지고 표본 평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용어 때문에 헷갈려. 얘가 표본 평균이야. 이렇게. 그리고 우리는 얘를 가지고 뭐라고 쓰기로 했냐면 X바라고 쓰기로 했어, 이게. 요거 하나가 표본이에요. 그래서 요거 하나, 표본 하나에 대한 평균이 표본 평균이야. 그럼 얘를 가지고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얘네가 다시 자료가 되는 거야. 얘네가 이 표본 평균이 뭐 역할을 하는 거야? 246이야. 246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얘를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이제 표본 집단이라고 불러. 이 표본 집단의 확률 변수가 표본 평균이야. 이렇게. 그럼 얘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니? 이것도 표로 한번 표현해보자. X바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뭐 있어? 2, 3, 4, 5, 6 있죠. 그래서 여기 2, 3, 4, 5, 6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합쳐서 1 이렇게. 그래서 얼마? 9분의 1, 9분의 2, 9분의 3, 9분의 2, 9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평균을 내봤어. 얘를 가지고 평균을 낸 게 뭐야? 표본 평균의 평균이에요. 얘가 이걸 잘 읽어야 돼, 이게. 그래서 얘가 표본 평균의 평균. 그러니까 이쪽은 용어 때문에 무지하게 헷갈려. 얘는 뭐야? 얘가 표본 평균, 확률 변수예요. 그래서 그 확률 변수를 가지고 평균을 낸 게 이 X바야. 그래서 표본 평균의 평균 이렇게. 근데 얘를 내봤더니 얼마가 되냐면 얘를 내봤더니 이게 2, 3, 4, 5, 6에서 4의 대칭이잖아. 그래서 얘가 평균이 4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분산을 구해봤더니 얘는 얼마가 나오냐 하면 3분의 4가 나와. 이렇게. 요건 이제 연산 결과예요. 자, 이래 놓고 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래서 결국에 여기서 이제 정리해야 되는 관계성은 뭐냐 하면, 이렇게. 자, 1번은 뭐냐 하면, 표본 평균의 평균은 뭐랑 같다? 모평균이랑 같다가 1번이에요. 요거. 그래서 얘랑 이런 관계가 있는 거야. 1번. 표본 평균의 평균이 모평균과 같다. 이게 1번이고. 2번은 뭐가 되냐면,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분산을 뭘로 나누냐 하면 표본의 크기로 나눈 것이다. 이게 2번이야. 요것만 외우면 됩니다. 되겠지? 자, 그래서 이제 모평균이랑 뭐랑 같다? 표본 평균의 평균이랑 같다. 그러니까 이 표본 집단의 평균과 모 집단의 평균이 같다. 그런 연관성이 있다. 이게 첫 번째 연관성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서 구한 분산이랑 이 표본 집단에 대한 분산이랑 모 집단에 대한 분산이랑 어떻다? 이렇게 했을 때 이거를 표본의 크기로 나눈다. 이렇게. 모 집단의 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누면 표본 집단의 분산이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 n을 표본의 크기라고 불러요. 이것도 다 용어야. 2개 뽑았으면 2, 3개 뽑았으면 3. 요걸 표본의 크기라고 불러. 됐죠? 지금 한 게 몇 번을 한 거냐 하면 68번에 1, 2번을 한 거예요.
68번에 1, 2번을 지금 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한 거야? 이 모집단 해가지고 이제 이걸 구하시오 하면 이걸 뭐 해야 돼?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다 뽑아야 돼. 자,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자, 모집단이 커, 표본집단이 커. 모집단이 커, 표본집단이 커? 표본집단이 더 큰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헷갈리면 안 돼. 보통은 모집단이랑 표본집단 크다 하면 어떻게 배우냐면 표본이니까 표본이 더 작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표본집단은 뭐야? 모집단에서 모든 표본을 다 꺼내낸 게 표본집단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떤 걸 가지고 추정을 하는 거야? 요거 하나를 가지고 추정하는 거야. 추정은. 여기서 요거 하나 가지고 추정하는 거예요. 또는 2개 정도 가지고 추정하는 거야. 이렇게. 됐지? 일단 정리하고 그럼 몇 번 해보냐면 69번을 한번 해보세요.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1, 2의 숫자가 하나씩 적힌 2개의 구슬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크기가 2인 표본을 한 번에 한 개씩 꺼내는 복원 추출하려고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자료가 뭐야? 자료 모집단이 뭐가 돼? 1과 2가 모집단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인식해야 돼. 모집단. 요거. 나중엔 이거 못 구해서 그냥 문제를 한 문제 틀릴 거야. 요쪽을 제일 많이 틀려, 생각보다. 이 연습만 잘 해보면 되는데. 자, 두 번째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 여기서 크기가 몇 개인 거? 크기가 2개인 걸 뽑으면 돼요. 복원 추출이라 그랬지? 그럼 뭐 있니? 1 뽑고, 집어넣고 1 뽑고. 그래서 1과 1. 이렇게. 1, 1 해서 표본 하나. 또 하나는 1, 2. 두 번째는 2, 1. 순서도 있어야 돼요. 복원 추출이니까. 그 다음에 2,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총 그래서 몇 개 뽑아? 2 곱하기 2니까 총 4개예요. 이렇게. 이게 표본 집단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되지. 그래서 요게 표본 집단이 되고 그럼 표본 집단의 확률 변수는 어떻게 구한다? 요게 하나가 표본이지. 표본을 평균 낸다. 그래서 얘가 평균 1. 얘는 평균 2분의 3. 1.5. 얘도 2분의 3. 1.5. 그래서 얘는 평균 내면 2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얘를 가지고 이제 표로 만드는 거야. X바 해가지고 여기서 1도 있고요. 그 다음에 2분의 3, 1.5도 있고 그 다음에 2도 있지. 이렇게 합쳐서. 그래가지고 이제 얘가 이렇게 돼 있고 그럼 이게 몇 개? 4분의 1개. 2분의 3은 4분의 2개. 2는 4개 중에 하나 해서 이렇게 되겠다. 그럼 이제 사이드로 한번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자.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는데 얘의 평균, 모평균은 얼마니?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모평균 이렇게 불러요. 앞으로는 모평균. 뭐라고도 많이 쓰냐면 M이라고도 많이 써. 이렇게. 그래서 모평균인데 모평균은 얼마야? 2개 더해서 반띵이니까 2분의 3이죠.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에서 표본 평균은 표본 평균은 얼마야? 요게 대칭이지. 1, 2분의 3, 2, 대칭이지. 2분의 3의 대칭이니까 얘도 얼마예요? 2분의 3. 그래서 모평균이랑 표본 평균이랑 같다. 표본 평균의 평균이랑 같다. 이렇게 해야 되지.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평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분산은 얼마가 되냐 하면 분산은 이거 구해야 되네. 분산은 그래서 2분의 3이잖아. 그러니까 편차가 얼마야? 얘는 편차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얘는 편차가 2분의 1이에요. 그럼 제곱하고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야 돼. 그래서 얼마가 나와? 2분의, 잠깐만. 얘 제곱하면 4분의 1. 얘 제곱하면 4분의 1. 요게 편차의 합이야. 그게 2분의 1 됐지. 얘를 다시 2로 나눠야 되니까 얼마? 4분의 1 나온다. 이렇게. 분산 구한 거예요, 얘. 자, 그러면은 얘는 조금 잘 안 되니까 이거는 뭐 하면 돼? 제곱의 평균 구해보면 되잖아. 이렇게. 제곱의 평균 구해보면 1, 4분의 9, 그 다음에 4. 이렇게. 그래서 4분의 해가지고 1 더하기, 그 다음에 2분의 9 더하기 4가 되죠. 이렇게. 그래서 얘가 얼마냐면 4분의 해놓고, 얼마나 8분의 하면 되나? 8분의 2 더하기 9 더하기 8이니까 8분의 19. 그래서 이제 분산은 어떻게 돼? 분산은 제곱의 평균 8분의 19에서 평균의 제곱 4분의 9를 빼면 되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8분의 18이니까 얼마가 나와? 8분의 1이 나왔지. 그래서 우리가 뭐를 확인할 수 있냐면 모분산에다가 얘가 4분의 1이잖아. 얼마를 나눴더니
2분의 1을 나눴더니 뭐가 됐다? 표본 평균의 분산이 됐다. 왜냐면 얘가 8분의 1이고 얘가 4분의 1이 나왔잖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추정 전까지는 뭐만 알면 돼? 사실 얘만 알면 돼요. 이 표 그릴 줄 알고 요거 이 두 개의 관계만 잘 알면 돼. 그래서 표본 평균의 평균과 모평균은 같다. 이렇게. 표본 평균의 분산과 모분산은 n분의 1이다. 뭐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뭐 이건 넘어가고. 그래서 몇 번을 한번 해볼 거냐면 71번. 자, 71번 한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얘가 이제 평균이 20이지. 보통은 모표준 편차를 많이 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제곱해야 되죠. 모분산은 얼마? 64지. 이렇게. 얘도 모분산은 64죠. 자, 여기서는 몇 개 뽑았다 그랬냐 하면 25개 뽑았대. 그래서 n이 25개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표본 평균은 어떻다? 표본 평균은 모평균이랑 같다. 몇 개를 뽑든 상관없다. 얘가 2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은 표본 평균의 분산은 원래 분산을 얼마로 나누자? 25로 나누자. 이게 정답이죠. 이렇게 이제 하면 돼.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얘 루트 씌워야 되지. 그래서 얼마? 5분의 8이 되겠다. 이렇게 루트 씌워서 양수예요. 그럼 똑같이 하면 되겠지. n은 100개 뽑으면 어떻게 돼? 표본 평균의 평균은 변하지 않는다. 20 이렇게. 그래서 그냥 똑같다.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분산은 64를 얼마로 나누자? 이번엔 100으로 나누자. 이렇게. 그래서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얼마다? 10분의 8이 되겠다. 이렇게 되죠.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잠깐 휴식합시다. 자, 한번 같이 한번 해보자. 5개의 숫자 111, 232 각각 하나씩 적힌 5개의 공이 들어있는 상자에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자료 표시. 그래서 X 해가지고 여기 어떻게 돼? 111, 23 이렇게 들어있죠. 그럼 얘를 가지고 우리가 X에 대한 표로 그릴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1은 얼마? 1, 2, 3이지 이렇게. 1인데 1은 몇 개? 5개 중에 3개 이렇게 표로 그릴 수 있으면 돼요. 이게 5분의 3. 그 다음 얘는 5분의 1. 얘도 5분의 1 이렇게. 자, 그래 놓고 나서 이제 여기서 n개인 표본을 꺼냈지. n개인 표본을 꺼냈는데 그럼 이걸 다 이렇게 그릴 수가 없잖아. 왜? 얘가 문자니까. 이렇게. 그래 놓고 나서 뭐라고 줬냐 하면 공에 적힌 숫자의 표본 평균 x 분산. 그래서 이제 표본 평균의 분산이 50분의 1이다 이거지. 자, 여기에서 이제 이런 거야. 그리고 n의 값을 구하시오. 지금 이 n을 모르니까 이걸 구하시오 이런 거 아니야? 자, 그러면은 항상 이제 이 단원을 볼 때 표 그리는 문제 아니면 무조건 뭐야? 표 그리는 문제 아니면 무조건 관계성 물어보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라 그러냐 하면 x바를 해가지고 이 표본을 다 구해서 분산을 구한 다음에 이게 50분의 1이다 하는 게 아니라 얘가 뭐랑 같다? 얘가 뭐랑 같다? vx의 모집단의 분산에 뭐랑 같다? n분의 1이랑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구하라는 얘기냐면 결국은 모집단의 분산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관계성을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평균은 얼마냐 하면 평균은 일단은 구해야 되지. 평균은 요거니까 5분의 3 더하기 2 더하기 3 이렇게 되지. 그래서 5분의 8이 되나? 5분의 8.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구해야 되니? 제곱의 평균 구해야 되지. 이렇게. 그래서 제곱의 평균 구하면 5분의 3 더하기 4 더하기 9가 되죠. 그래서 얼마냐면 5분의 16. 이렇게. 그래서 이제 분산이 얼마가 나와? 분산은 5분의 16에서 이렇게. 그래서 요거 25분의 88에 64를 빼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얘가 5분의 25분의로 통분되지. 25분의로 통분되면 80 마이너스 64니까. 그래서 이제 얼마야? 25분의 16이 되겠다. 네.
자, 그래서 얘가 이제 얼마? 여기다가 이제 얼마 집어넣어야 돼? 25분의 16 집어넣어서 n을 연산하시오. 이런 문제지. 그래서 이제 이거 약분 2 이렇게. 그럼 이제 n은 얼마가 되는 거야? n은 32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거예요. 오케이? 어려워 보이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뭐 하나만 배운 거야? 사실은 관계성 하나만 배운 거야. 그래서 표본 평균의 평균이 평균과 같다. 모평균의 평균과 같다.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분산을 n분의 1로 나눈 것이다. 이거밖에 안 배운 거예요, 지금 우리. 그러니까 요거 하나는 제대로 잡고 가야 돼. 그래서 그러니까 이 단원이 생각보다 이런 표현이 어려운 거지 외울 게 별거 없어요. 이거 외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하냐면 추정식만 외우면 돼. 그 추정식 외우는 거 이제 토요일 날 할 건데 그리고 막 집어넣어 보는 연습. 그게 이제 식이 복잡하니까 어려워 보이지만 그것도 사실 별거 없어. 됐지? 치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단원 그래가지고 표본 평균의 분포 이렇게 돼 있지. 자, 그래서 표본 평균의 분포예요. 얘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나와.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제 모집단이 있고 표본 집단이 있어.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모집단이 정규 분포이면 아무 조건 없이 표본 집단도 뭐가 돼? 정규 분포가 돼요. 그럼 요거 한번 기호로 한번 써볼게. 그래서 표본 정규 분포 X 이렇게 쓰고 우리가 원래 쓰던 대로 평균이 M이고 얘가 시그마의 제곱 이렇게 쓰면 얘는 몇 개 뽑냐면 보통 이제 N개 뽑지. 그래서 이제 N개 뽑아요. 이렇게. 그럼 N개 뽑으면 얘는 어떻게 돼? X바의 요 평균은 분포도 정규 분포인데 그대로 평균은 어떻게 돼? 평균은 그대로 똑같아서 평균이지. 요렇게. 그 다음에 분산은 뭘로 나눠야 돼? 분산은 n으로 나눠야 되죠. 분산은 n으로 나누니까 뭐라고 쓰면 돼?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시그마의 제곱이 분산이잖아. 분산을 n으로 나눈 다음에 루트 씌운 형태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래서 분산은 n으로 나누고 평균은 그대로다 이거지. 정규분포에서 n개를 뽑으면 정규분포가 돼.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얘가 정규분포가 아니야. 정규분포가 아니에요. not 정규분포. 이렇게. 그래서 이제 평균은 m이고 모평균은 m이고 그 다음에 모분산은 뭐 시그마 제곱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시다. 이렇게. 정규분포가 아니어도 n이 충분히 크면 그럼 얘는 뭐가 돼? 정규분포가 돼요. 표본 집단은 정규분포가 돼. 근데 당연히 표본을 어떻게 뽑겠니? 당연히 충분히 뽑지. 당연히 충분히 뽑으니까 표본 집단은 그냥 뭐라고 외우는 게 나? 그냥 다 무조건 정규분포다 이렇게 외우면 돼요. 당연히 충분할 만큼 뽑겠죠. 그래서 얘가 정규분포야. 그래서 표본 평균은 똑같이 평균은 그대로 똑같고 분산은 n으로 나누면 된다. 요거죠. 정규분포를 정규분포에서 뽑으면 당연히 정규분포가 되고 정규분포가 아니어도 조금 많이 뽑으면 어떻게 돼? 정규분포가 된다. 이게 이제 중요한 개념이에요. 됐지? 자, 그러면은 75번에 1, 2, 3 한번 OX 한번 따져보세요. 자, 75번에 1번 어떠니? 표본의 크기가 커질수록 표본 평균의 평균은 작아진다. 맞아, 틀려? 틀리지. 자, 표본 평균은 표본이 크든 작든 어떻게 돼? 똑같죠. 그래서 똑같다 이거지. 일정합니다. 표본의 크기가 커질수록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작아진다 이거지.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여기서 뭐야? 루트 n분의 시그마잖아. 그럼 어떻게 돼?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얘 전체는 어떻게 돼? 작아지겠죠. 분모가 커지니까 얘는 작아진다. 그래서 2번은 정답. 이렇게. 3번 모평균이 m이고 모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모집단에서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가 아닐 때에도 표본의 크기 n이 충분히 크면 표본 평균의 정규 분포는 n 해서 n, n분의 시그마 제곱 요거지. 그래서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3번 정답.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76번
일단은 1번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n 해가지고 50, 10의 제곱. 이제 여기 이게 말이 조금 어렵고 막 이래가지고 문제를 이제 열심히 풀어봐야 되는데 잠깐만.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는데 일단은 이제 이거예요. n 해서 50, 10의 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에서니까 여기는 안 써있지만 뭐라고 써야 돼? 여기 x 이렇게 써줘야 돼. 그리고 머릿속으로 얘는 모집단이구나 이거지. 왜 이 단원이 어렵냐 하면 기본적으로 확률 변수가 두 개가 나와. 하나는 뭐? 모집단.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은 몇 개를 뽑아? 크기가 25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니까 크기가 얼마? 크기가 25인 거지. 그랬을 때의 분포가 뭐야? 표본 평균의 분포가 나오겠지. 이렇게. 모집단의 분포, 표본 평균의 분포 해서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어려워. 그래서 얘가 이제 얼마를 따르냐 하면 똑같이 50이니까 얘도 얼마? 50이겠죠. 이렇게. 25개 뽑았으니까 100을 얼마로 나눠야 돼? 25로 나눠야 되지. 그러니까 얼마가 돼? 4가 되죠. 그래서 얼마? 2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지? 그래서 얘를 주고 25개를 뽑은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 뭐 구하래? 표본 평균 x바가 56 이하 1. x바가 56 이하 1 확률 p 이렇게 이제 쓸 수 있어야 되지. 됐죠? 그럼 얘는 이제 어디에서 구해야 되니? 정규분포인데 오른쪽 정규분포에서 구해야 되지. 이렇게 헷갈리지만 않으면 돼. 그래가지고 얘가 이렇게 해서 정규분포 그려서 얘가 이제 50이죠. 그럼 56이면 어느 쪽에 있어? 이쪽에 있고 몇 칸 간 거야? 2씩. 3칸 간 거지. 그래서 3시그마만큼 갔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게 3칸 간 거야. 6만큼. 이렇게. 그래서 얘는 뭐야? x바를 뭘로 만들어야 돼? 똑같이 Z로 만들면 돼요. 그래서 Z로 만들어서 평균은 0이고 그럼 얘 Z값은 얼마? 3이 되겠지. 그래서 Z값 3 거기 얼마라고 나와 있어? 0.4987 이렇게 나와 있지. 그러니까 정답은 이거랑 여기까지니까 정답 얼마? 0.9987 하면 되겠다. 이 앞은 우리가 정규분포에서 해던 거 그대로 하면 되죠. 근데 확률 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연습해줘야 돼. 확률 변수 두 개를 표현하는 걸. 이렇게. 자, 2번도 한번 해보세요. 자, 해보자. 그래서 정규분포 n 해서 230을 따르는 모집단에서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x 이렇게. 모집단.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이제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그럼 여기서 이제 100개를 추출한 게 표본 집단 이렇게 써야 되지. 그래서 표본 집단에 얘는 이제 정규분포는 어떻게 돼? 평균은 똑같이 230 이렇게 되고 얘는 이제 900이니까 100으로 나누면 그럼 이제 얼마가 돼? 9가 되죠. 그래서 3의 제곱 이렇게. 그래서 얘가 표본 평균의 분포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표본 평균 x바가 221 이하 1 확률 p 이렇게 써야 되겠지. 말로 이렇게 표현해내면 되겠다. 자,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230이죠. 230. 221이면 얼마만큼 차이나? 9만큼 차이 나지. 이렇게. 9니까 3씩 몇 칸? 3씩 3칸이죠. 여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3이지.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3 이하 요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3 이하고 얘가 평균. 얘는 x바가 요거일 때 z는 요 분포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정답은 얼마니? 이쪽이 0.4987이니까 요 초록색은 그래서 얼마? 0.0013이 되겠지. 이렇게. 자, 넘어갑시다. 그래서 77-1번 한번 해보세요. 자,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77-1번. 표준편차 2인, 표준편차가 2인 모집단에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얘도 한번 이렇게 표현해. 그래서 모집단인데 정규분포 해서 모평균은 모르니까 m 이렇게 쓰고요. 표준편차가 2니까 2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되지.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이렇게 돼 있지. n인 표본이니까 x바 해가지고 정규분포 이렇게 된 다음에 표본 평균 x바의 표준편차가 1 이하. 그럼 이제 얘가 어떻게 되니? m하고 얘는 루트 n분의 2가 되죠. 요거의 제곱 이렇게 되지. 그래서 표본 평균 x바의 표준 편차가 뭐야? 루트 n분의 2지. 그래서 루트 n분의 2가 1 이하가 되도록 하는 n의 최소값 구하시오. 요거지. 그래서 2가 루트 n이고
제곱하면 어떻게 돼? n이 뭐보다 크다? 4보다 크거나 같다. 최소값은 4 이렇게. 자, 77-2번. 자, 정기분포 n 해서 4,2의 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에서니까 x 이렇게. 크기가 4인 표본을 해서 n은 4 이렇게 되죠. 그래서 크기가 4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표본 평균 x 바가 이렇게 돼 있죠. x 바가 하면 정기분포로 따르고 평균 똑같고 그래서 이 4를 4로 나누니까 얼마? 1의 제곱이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표본 평균 x 바가 6 이상일 확률을 구하시오 이거지. 표본 평균 x 바가 6 이상 1 확률 p 이렇게 쓰면 되죠. 자, 그래서 요거 빨리 해가지고 이제 정기분포 또 그리면 되죠. 요건 이제 우리가 맨날 하던 거니까 여기 평균이 4. 그럼 6 이상이니까 여기지. 그래서 이제 여기 몇 칸이야? 그대로 한 칸이 1이니까 두 칸이죠. 그래서 여기 0부터 2까지가 되겠다. 이렇게 Z가. 그럼 6 이상이니까 요 넓이지. 그래서 요 2까지가 얼마야? 0.477이. 0.477이니까 요쪽은 0.0228이 되겠죠. 되겠지?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78번의 1번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아이디어들이 하나하나 이제 좀 추가되는데, 당연히 어려워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니? 뭐가 모집단이고, 뭐가 표본 집단인지 모르면, 그럼 이제 그게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야. 그래서 이걸 자꾸 문제에서 숨겨주는 건데, 그래서 말이 어려워지는 거야. 자, 일단은 한번 해봅시다. 어느 농장에서 재배하는 감자의 무게는 평균이 200이고 표준 편차 20인 정기분포를 따른다 이거죠. 그래서 n 해가지고 일단은 뭐야? 200. 그 다음에 표준 편차 20의 제곱 이렇게 되지. 이 감자 중에서 이미 추출한 16개의 표본 거기 밑줄이지. 그래서 어떻게 한 거래? 16개를 뽑았대. 그럼 당연히 x가 뭐가 되는 거야? 이거 뽑기 전에 얘가 모집단이 되는 거지. 그렇게 파악하면 돼. 그래서 모집단은 뭐가 돼? 감자의 무게야. 잘 읽어야 돼요, 이제 이게 감자 무게. 이렇게.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16개 추출했잖아. 16개 추출했으니까 x바예요. x바는 그럼 뭐라고 읽어야 돼? 얘는 16개 표본의 평균 무게 이렇게 읽어야 돼. 이게 쉬울 때 자꾸 이렇게 읽어버릇해야 어려워지면 잘 찾을 수가 있는데 쉬울 때는 연습을 안 해놓고 딱 어려워지니까 어려워요 이런단 말이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감자가 이런 거야. 감자를 하나씩 꺼내는 거야. 하나씩 꺼냈을 때 거기 있는 이 감자밭에 있는 그 무게지. 그게 이제 이 분포를 따르는 거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16개를 뽑아가지고 한 상자로 만들어버린 거야. 16개를 뽑아서 한 상자로 만들었을 때 그 한 상자 한 상자의 무게예요. 그게 200, 그 한 상자의 무게를 평균 낸 거. 그래서 그 한 상자의 총 무게를 평균 낸 게, 요게 이제 200, 그 다음에, 그럼 16으로 나눴으니까 얼마니? 20의 4의 제곱으로 나눈 거잖아. 5의 제곱이 되죠. 그래서, 20의 제곱을 4의 제곱으로 이렇게, 보통은 이제 이렇게 주니까 5의 제곱이 되겠지. 그래서 얘가 뭐야? 16개 표본의 평균 무게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뭘 구하래? P 해가지고, 195 이상. 그 다음에 210 이하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잘 구하면 되지. 우리 또 맨날 하던 대로 이렇게 해서 정규분포 해가지고 여기가 평균 200. 그럼 여기는 195. 여기는 이만큼 210. 이렇게 X바. 그럼 Z로 바꿨을 땐 얼마니? 한 칸이 5니까 얘는 딱 한 칸 같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고 얘는 두 칸 같죠. 이렇게. 그래서 얘는 2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1이면 얼마? 0.3413. 그 다음에 2는 0.4772. 이렇게. 그래서 두 개 합치면 얼마? 0.7 얼마지? 7, 1, 85? 요거죠. 그래서 0.7185. 왜 이렇게 되게 숫자가 생소하지? 4, 7,
7, 2, 5, 8, 1, 8 맞지? 0점, 그래서 이제 8, 1, 8, 5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P, 그럼 이제 그 밑에 있는 것도 그냥 하자. P 185보다 작다 하면 어떻게 돼? 이 무게의 평균이 185보다 작다 하면 이건 몇 칸 간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200에서 3칸 밑에, 뒤에 있는 거지. 그래서 185, 3칸. 그래서 Z로 따지면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0.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쪽이 되겠죠. 이쪽,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거의 넓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 요거의 넓이는 0.0013이 되겠죠. 이렇게. 자, 79번 해보세요. 나왔니? 자,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79번이에요. 어느 지역에서 판매하는 식빵의 가격은 해서 이제 이게 X 한 다음에 이게 식빵의 가격이지. 식빵 가격. 이렇게. 그래가지고 평균은 1,600원이고요. 그 다음 표준 편차가 200원인 이렇게. 정기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이 지역 100개의 상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식빵 가격을 조사했을 때 식빵의 평균 가격이 1,620원 이상일 확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 얘를 100개를 추출했지. 그럼 X반대 얘도 잘 읽어야 돼. X반은 뭐야? 100개. 상점의 가격의 평균이야. 이렇게 식빵의 평균 가격이에요. 그 가격의 평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 1,600원이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100을 뽑았으니까 어떻게 되니? 200의 제곱을 10의 제곱으로 나눴지. 그래서 20이 되나? 그래서 20의 제곱이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20의 제곱이 되고 그럼 얘가 이제 어떻게 돼? 식빵의 평균 가격 이게 이제 X바지. 그래서 X바가 1,620원 이상일 확률 P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구하면 되겠지. 그래서 얘가 이제 어떻게 되니?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1,600원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1,620원이지. 괜히 이제 숫자만 막 이렇게 크게 주면 커 보이니까 어려워 보이지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제 몇 칸? 한 칸이지. 0이랑 1 이렇게. 그래 놓고 나서 그럼 요 넓이죠. 그래서 한 칸이니까 0.3413 이렇게. 그럼 3413을 5000으로 빼면 7851 그래서 0. 얼마? 1587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나왔니? 됐죠? 자.